자, 오늘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등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 등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 겪는 것들은 역시나 이거 듣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생소한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지면서 정확한 뜻을 몰라서 문제 푸는 데에만, 즉 계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다 보면 뭔가 어느 한쪽 구석이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조금 불안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된 이야기인 방정식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거나 아니면 뭐 등식, 방정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등식의 성질. 이 등식의 성질은 이 성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또 성질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지막에 이항이라고 하는 거. 이항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뭐 조금 앞서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것들이고 또 그것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것 또한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해서 등식과 항등식, 방정식, 또 등식의 성질, 그리고 나아가서 이항이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의 키워드를 두면서 오늘의 그 첫 번째 개념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을 보게 되면 등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이 조금 엇나가는 순간,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순간 서로 기분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살펴보면서 가죠. 등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등식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해 놨어요.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식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뭐를 포함한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의 이름이 등호예요. 등호. 등호를 포함한 모든 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등호를 포함한 모든 식, 이것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수학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2 더하기 5는 7. 이거 등식이냐 아니니? 그러면 등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했네.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써볼게. 3 마이너스 1은 4.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등식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이것을 풀어낸 이 뺄셈이 잘못됐죠. 2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등호를 포함한 식이냐 아니냐를 물었지 이 식이 맞냐 틀리냐 물어본 것이 아니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는 등식이 맞습니다. 등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 즉 이것이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등호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에요. 뭐라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라고. 다시 한번.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등식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이 맞고 틀리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등식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등호가 있느냐, 등호가 없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니다. 됐죠? 이제 등식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얘기에 우변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에 뭐가 나오냐면 좌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에 양변이라고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변, 좌변, 양변.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수학적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의사소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식을 포함하는 식을 보고, 즉 등식을 보고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전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다음에 선생님 뭐 우변이라는 얘기도 쓸 거고 좌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쓸 거고 양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쓸 텐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등식 내지 부등식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2x-1은 5라고 하는 이러한 등식이 하나 있었다라고 해보죠.
x값 찾으려고 막 지금 뭐 선생님 x는 3이요 막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x는 3이라고 하는 건 잠시 뒤에 이제 방정식에서 그 해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은 해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등식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등호를 두고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바로 왼쪽, 왼좌. 그래서 좌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나 있는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등호의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지 얘가 우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이 두 개를 모두 뭐라고 한다고? 이거 두 개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변, 좌변, 양변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면 등식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등식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용어들 좌변, 우변, 양변까지 정리가 되는 셈이죠. 어때요?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용어가 이 정도면 뭐 쉽게 공부할 수 있겠네. 네, 등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만만하게 보고 뒤에 가서 쉽게만 공부하려고 한다면 네, 그때 또 큰 코가 다치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착실하게 공부해 나가기 바래요. 가죠. 자,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거기에다 이렇게 쭉 정리해 놨는데 앞서 배웠었던 등식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 정리해 놓은 거나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상으로, 교환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었던 것이 어떤 걸 배웠냐면요. 등식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고? 등식을 배웠습니다. 이 등식은 등호를 포함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등식을 이제 분류시켜 볼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분류해 본다고. 등호를 포함하는 수많은 식들 중에서 다음과 같이 방정식이다,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그 녀석으로 분류를 시켜 볼 건데 그 분류를 시켰을 때 처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4번에다 정리했는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등식은요,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방정식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값에 따라서 또는 미지수 값에 따라서 알지 못하는 값이에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십시오. 방정식이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자, 그러면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에 있는 문자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정식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자면 앞서 보았었던 문제처럼 2x-1은 5가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보게 되면 x값에 따라서 이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1은 얼마가 되면서 1이 되면서 5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x가 만약에 2였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는 4, 그 다음에 4-1 되니까 얼마? 3이 되면서 3은 5랑 다르죠. 그 다음에 x가 3이었다라고 한다면 3이 6, 마이너스 1은 5가 될 것이고 이게 5와 같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x값이 1이나 2일 때는 등호가 참이 되지 않지만 x가 3이었을 때는 등호가 참이 되는구나. 그래서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방정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등식인데요. x값에 따라서, 즉 미지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방정식 푸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 나오는 건 계산해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그 등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값만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지 말고. 자, 그럼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런 것들 중에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즉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뭐라고 한다?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정식의 해.
그리고 나서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근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방정식에서의 해라고 하는 것은 x는 3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등호를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x값이니까. 그렇죠. x는 3이 방정식의 근이겠네요. 왜냐하면 등호를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x값이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해다, 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다? 등호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초등 과정에서는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이러한 방법들을 이러한 x값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지금처럼 x 대신 1 넣어봤더니 등호가 참이 되지 않네요. 2 넣어봤더니 등호가 참이 되지 않네요. 3 넣으니까 등호가 비로소 참이 되네요. 그래서 x는 3이라고 하는 것이 해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것을 그대로 그 방식대로 풀었다가는 어느 세월에 방정식의 해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뭘 찾는 과정이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잠시 뒤에 이제 등식의 성질을 배운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나와 있는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또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해를 찾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항등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조금 전에 방정식이 다시 한번 뭐라 그랬죠?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미지수값에 따라서. 그런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환에 정리되어 놓은 것처럼 모든 x값에 따라서 어떤 x값에 대해서도 임의의 x값에 대해서도 임의의 미지수값에 대해서도 모든 수 x에 대하여 등호가 참이 되는 그러한 등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용을 보니까 식이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이게 왜 항등식이고 또 다른 건 방정식이고 막 그런 거죠? 잘 봐요. 모양새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2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2에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죠. 딱 보기에는 좌변에 나와 있는 식과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똘똘한 친구들이 곱셈의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시키면서 뭐야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잖아 내지는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 식들을 이제 등식의 성질도 공부하고 뭐도 공부하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막 0은 0의 형태의 꼴이 나와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잘 봐요. 왼쪽에 있는 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식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x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리고 임의의 어떤 x값을 갖다가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절한 등호씨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더랍니다. 늘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 값이.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등호가 만족되는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한다? 바로 항등식이라고 한답니다. 이러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의 문제풀이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처음 공부할 때 그 뜻을 정확히 기억해 놓습니다. 항등식이 뭐라고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아서 모든 미지수값이 어떤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수 x에 대해서 그 등호가 만족하는 식을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였고 방정식의 해, 또 방정식의 근이나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일일이 수들을 다 대입하면서 이게 등호를 성립한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이 어떤 것이냐면 그 첫 번째 A와 B하고 같았어요. 두 번째 A와 B하고 같았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A와 B하고 같았어요. 네 번째 A와 B가 같았답니다. 네, A와 B가 같은 거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A와 B가 같을 때
그 양변에다가 A와 B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더하는 거. 그게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분수가 됐건 소수가 됐건 양변에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우리 친절한 등호심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같은 수를 더해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과 5개, 선생님 사과 5개 있는데 거기에다 똑같이 2개씩 더 더해주면 여러분들도 7개, 선생님도 7개. 즉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등호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당연한 내용.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같은 수만큼 뺄 거예요. C만큼 뺄 겁니다. 같은 수만큼 빼요. 빼도 우리 친절한 등호 C는 그 모양을 변치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혹시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해도 같은 수를 곱해도 우리 친절한 등호 C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는데 이때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같은 수로 나눠도 결론은 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C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걸 약속한 바가 없어요. 뭐라고요? 0으로 나누는 걸 그걸 0으로 나누겠다. 무슨 수를 0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약속과 정의의 학문이에요. 어떤 정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약속을 했을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내용에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어디에 보더라도 0으로 나누는 건 없습니다.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로 똑같은 수로 나눴다고 한다면 등호는 뭐한다? 성립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때 나눌 때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우리 친절한 등호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이 내용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방정식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진짜냐고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었던 성질이 다음 시간 1차 방정식 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성질이라는 거 잊지 않으면서 꼼꼼한 정리 완성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항이라고 하면요. 얘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 이사할 때 이자예요. 집을 옮긴다고요. 사는 집을 옮겨요. 그게 이사죠. 맞아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항식에서의 항, 1차식에서의 항, 상수항, 1차 항, 이러한 항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항을 옮기겠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항을 옮기겠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항을 옮길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한 변에 있는 내용을 항을 부호를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볼게요. 2x-1은 5. 오늘 얘 참 많이 쓰네요.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좌변, 우변, 양변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등식이죠. 조금 전에 배웠었던 등식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어떻게 된다?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빼도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곱해도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등호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2x-1 있던 곳에다가 그것은 5라고 되어 있었던 곳에다가 선생님이 양변에 같은 수인 1을 이렇게 더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수인 1을 이렇게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x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계산되면서 0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5와 1이 더해진 셈이 되더라. 그래서 5 플러스 1. 그래요. 물론 6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등식의 성질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곳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고? 좌변에 있었는데 등호를 건너서 강 건너에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사가요. 이건 또 좀 다른 말인데 이 스트레스 지수 순위로 따져보면 2위랍니다. 2위. 스트레스 높은 지수가 이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하게 되면 넓은 집으로 가니까 그냥 막연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 준비를 하고 또 짐을 옮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래요. 그러면 봐봐. 스트레스 쌓이면 성격이 어때? 변하죠. 맞아요? 이항을 하게 되면 얘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모양새를 바꿔요. 뭐라고요?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이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거나 하는 항들이 반대편에 있는 변으로, 즉 좌변에 있는 것이 우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변에 있는 것이 좌변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옮기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항이라고 하며, 그랬을 때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로서 뭐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항을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좌변에 있었던 마이너스 1이 옮기니까 좌변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변으로 오면서 피곤하니까는 그 부호를 반대로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항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 1이었다고 한다면 이항하면 옳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2x-1은 5가 있었는데 플러스 1은 5가 있었는데 이때 플러스 1이 살짝 이항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2x는 이항하니까 2x만 남아있을 것이고 5-1이 된다. 자,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 그런데 이걸 등식의 성질이랑 막 헷갈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쓸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1x는 4가 나온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x값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겁니다. 맞아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게 되는데 그래도 등호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 곱하는 수는 이 앞에 있는 2분의 1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곱하기 2를 써서 이렇게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8이다 라고 하는 요 답을 찾게 되네. 방정식의 해를 찾게 되는데 등식의 성질로 이렇게 이해한 것을 이항을 같이 엮어서 곱하거나 나누는 것 또한 이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등장을 해요. 곱하거나 나누는 건 이항이 아닙니다. 항 자체가 옮겨지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이 이항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얘를 이항시키면 즉 2분의 1x는 4라고 하는 걸 이항시키면 곱했던 건 나눠주고 나눴던 건 곱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얘가 이항이 되면요. 역수를 취해요. 그래서 x는 8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답은 맞지만 중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항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쓴 거죠. 이항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2x가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플러스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항인 것이지 곱해졌거나 나눠졌던 것이 이항이 되면서 역수를 취한다거나 또는 나눴던 것을 곱하면서 곱하는 것을 우리가 이항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주의해 준다면 이항에 대한 개념은 이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됐죠?